14개월에 리저널 센터에 인테이크를 하고 15개월부터 테라피를 시작했어요. 테라피를 하는데도 계속 아이가 혼자 걷지를 못했어요. 잡고는 걷는데 혼자는 걷지 못했어요. 14개월, 15개월, 16개월이 됐는데도 계속 못 걷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소아과 의사가 계속 해줄 게 없다, 걸을 거다,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다가 17개월이 됐을 때 드디어 신경과라는 곳 뉴럴러지를 리퍼럴을 해줬어요. 그래서 신경과에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됐어요. 신경과에 가서 아이가 걷지를 못하니까 또래 애들하고 너무 다르니까 크로모점 이라는 유전자 검사랑 마이크로 어레이라는 검사랑 프레자일 X라는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깨지기 쉬운 X 유전자래요. 그렇게 세 가지 검사를 했는데 세 가지 검사에서 아이가 이상이 없다고 나온 거예요. 저희 아이가 얼굴이 생긴 게 유전자 이상이 있게 생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내 애는 유전자에 문제가 없다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어요. 유전자에 이상은 없다고 하고, 그리고 MRI를 찍으라고 했는데 MRI를 찍으려면 아이가 움직이질 않아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약간 마취 같은 걸 하고 MRI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 찍는다고 했어요. 왜냐면 여기저기서 많이 알아본 결과 MRI를 찍어서 뇌에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혹을 떼어내야 되는 혹이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서는 머리를 갈라서 뭐 처치를 한다든지 뭐 물이 차 있다든지 피가 차 있다든지 이런 거 아니고서는 머리를 잘라서 처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지금 찍는다고 해서 손을 댈 수는 없는 거예요, 뇌에다가.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에 옛날에는 초등학교 2학년 되면 애가 MRI를 마취 안 하고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이가 벌써 1학년이거든요. 근데 내년에 마취 안 하고 MRI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한 4학년쯤 됐을 때 MRI를 찍을 생각이에요. 지금 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손해라든지 의심 가는 것들이 있어서 안 찍을 수는 없어서 찍어야 돼요. 그래서 MRI는 17개월에 안 찍겠다고 해서 안 찍고 계속 테라피를 했어요. 계속 집으로 오는 테라피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23개월 30일 날 드디어 혼자 스스로 걸었어요. 23개월부터 걷기 시작했고 거의 24개월이죠. 23개월 30일 날 걸었으니까 그렇게 걷기 시작했고 언어는 15개월에 엄마, 16개월에 아빠. 그러고 한 달에 한 단어씩 했어요. 한 달에 한 단어씩 하면서 그렇게 만 2살이 되고 만 3살이 되고 그렇게 지냈어요. 테라피를 하면서 지냈어요.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갔고요. 유아반 교회에 다녔고 그렇게 만 3살까지 그렇게 지냈어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제 친구들 애기들이랑 같이 만난다든지 그렇게 지내면서 만 3세까지 버텼어요. 테라피를 하면서. 그리고 2살 반 때 그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그 행동치료 테라피를 시작했어요. ABA라고. 그 테라피를 하루에 4시간씩 선생님이 하루에 2명씩 오면서 그렇게 그 테라피를 같이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만 3세까지 보냈고 만 3세가 되면 느린 아이들은 나라에서 무료로 프리스쿨을 보내줘요. 만 2세가 되면 프리스쿨이나 스피치 테라피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건데 제 애는 너무 아이 상태가 돌쟁이 애기 같은 상태였고 분리불안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밥을 너무 안 먹어서 하루에 14시간씩 밥을 제가 따라다니면서 먹였고, 낮잠 잘 때도 잠투정을 하고 안아서 재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저히 유치원 가서 다른 사람이 얘를 케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애가 아빠 말고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서 저랑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만 2살 때는 얘가 저랑 떨어질 수가 없어 보여서 유치원을 안 보내고 스피치 테라피를 만 3세까지 1년을 더 했고, 만 3세가 되면 느린 아이들은 나라에서 무료로 프리스쿨을 보내줘요. 공립 프리스쿨이 있어요. 스페셜 프리스쿨이라고 공립학교에 초등학교에 있는데, 거기에 보내야 되나 아니면 ABA를 하던 대로 일주일에 40시간씩 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나, 학교를 안 보내고. 그런 고민을 몇 달 동안 했는데 내린 결론은, 일단 학교를 보내보고 내 애는 적응을 못할 것이다. 3개월, 4개월이 지나도 적응을 못하고 맨날 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애를 보냈어요. 학교에 보내서 만약에 적응을 못하면 그때 학교를 그만두고 ABA만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3개월까지도 적응 못하는 애들이 있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내 애는 항상 더 심하니까 3개월은 보내보고 3개월이 지나고도 울면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애를 보냈는데, 첫날 당연히 들어갈 때 울면서 들어갔고, 선생님이 저한테 빠이 가래요. 괜찮으니까 가.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날이 애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뭐 제가 과외하러 간다든지 그런 거 빼고는 애랑 처음으로 떨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날 애가 9시까지 등교였거든요. 그래서 9시에 가고 집에 제가 온 거예요. 아마 집에 걸어왔던 것 같아요. 걸어 다녔어요. 아침엔 택시 타고 가고 우버 타고 가고, 올 땐 제가 집에 걸어왔어요. 되게 먼데 한 30분 걸어요. 근데 집에 와서 샤워를 했어요. 되게 잘 못 씻을 때였거든요. 애기랑 맨날 같이 있고 너무 힘들고 못 씻을 때여서 집에 와서 꿈에 그리던 샤워를 하고 밥도 먹고 청소도 하고 장도 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처음 가진 거예요. 그러고 아마 학교가 2시 가까이 거의 끝났거든요. 1시 반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데리러 갔는데 애가 안 울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울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울어요. 선생님 손잡고 있더라고요. 완전 애기였어요. 눈에 선해요. 그렇게 이제 집에 데려왔고, 다음날 또 갔는데 아침에 갈 때 또 울더라고요. 끝나는 시간에 갔더니 또 안 울어요. 다음날 또 데려다 줄 때 또 울어요. 근데 데리러 가면 안 울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다. 이제 다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그때는 한 1, 2년은 기억하고 있었는데, 첫날 3시간 울었고, 뭐 둘째 날 뭐 1시간 울었고, 뭐 셋째 날 또 뭐 한 40분 울었고, 넷째 날도 뭐 한 그 정도 울었고, 그래서 4일 동안 애가 울면서 갔고, 그 다음에 5일째부터는 안 울고 갔어요. 제가 보낸 학교가 LA 한인타운에 10점 만점에 3점인 학교였는데, 거기가 3점인 줄도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거기에 제 다른 친구가 먼저 애를 보내고 있었는데, 걔가 자기네 학교가 좋다고 해서 저는 그냥 뭐 3점인지 몇 점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냈고, 거의 다 90% 이상이 남미 사람들이에요. 학교 전부 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근데 뭐 그거 말고는 뭐 굉장히 사랑으로 케어를 해줘요. 그 TA라고 선생님 어시스턴트 해주는 보조교사들도
다 애들을 너무 사랑해주고 다 애들한테 제일 좋은 건 사랑이잖아요. 애들을 되게 사랑으로 보살펴줘요. 애들이 되게 어리고 애기잖아요. 엄청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그리고 그 수업 방식이 ABA 방식이에요. 그리고 ABA 방식이 있거든요. 그 교육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애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거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릴게요. 학교 생활을 ABA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5일째부터는 안 울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쿨버스를 신청을 했었어요. 스쿨버스가 세팅되는데 뭐 한 일주일 열흘 뭐 그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애기가 스쿨버스를 딱 태우니까 애기만 태우고 저는 차를 안 타니까 얘가 생각할 때는 생전 처음 보는 남의 차에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운전기사에 자기만 차에 태우고 엄마는 차를 안 타니까 아마 걔가 느끼기에는 내가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걔가 그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력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아무리 이거 타고 뭐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엄마 다시 만날 거야 설명을 해도 얘는 그게 뭔지 이해를 잘 못하고 또 울었어요. 자기가 버림받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죽도록 울고 학교 갔고, 그 스쿨버스도 하루인가 울면서 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버스가 오면은 되게 좋아하면서 탔고요. 매번 버스 기사들도 되게 좋았어요. 흑인 분들이 제일 많았는데 흑인 분들이랑 남미 사람들, 근데 다들 너무 좋았어요. 큰 건 아니지만 선생님의 날이나 크리스마스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발렌타인데이 뭐 그럴 때 기프트 카드를 저는 선생님들한테 돌리는데 운전기사분들도 꼭 같이 돌렸었어요. 왜냐면 너무 잘해주니까 애기한테. 애기가 무거운데 맨날 애를 안아주고 애가 잘 다리를 계단도 지금도 잘 못 다니고 그때도 몸이 작아서 혼자 의자 위에 못 올라가고 그래서 다들 애를 막 무거운데 안아주고 그랬거든요. 큰 돈 아니어도 되게 적은 돈이었지만 기프트 카드를 선물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3살을 보내고, 그때 3살 때 ABA 하면서도 욕심이 나서 외부에서 하는 아큐페이셔널 테라피랑 피지컬 테라피랑 스피치 테라피 자리가 없어서 못했던 것 같다. 아큐페이셔널 테라피랑 피지컬 테라피를 밖에서도 조금 했어요. 그리고 3살 때 여름에는 그 리저널 센터 한인타운을 담당하는 렌톨맨 리저널 센터인데 거기서 서머 캠프를 보내줬어요. 스피치 서머 캠프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3살 때 서머 캠프에 보냈고, 또 첫날은 울면서 갔죠. 울면서 갔고, 그 서머 캠프가 9시부터 3시까지 하는 거예요. 낮잠 안 자고 점심 주고. 그래서 거길 보내서, 거기가 되게 멀었어요. 한인타운에서 커버시티까지 가는데 엄청 멀었어요.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려요. 저기 트래픽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냈고, 거기서 첫날 울고 재밌게 잘 다녔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다른 애들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선생님들한테도 뭐 이것저것 배우고, 체육 활동도 하고, 마지막 날은 그게 한 달 정도 다녔나? 마지막 날은 필드 트립도 갔어요. 소풍도 가고. 아이가 그렇게 3살을 보내고 4살이 됐는데 그게 2020년이었어요. 저 얘가 2020년에 4살이 됐는데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이 먼저 신천지 때문에 1월, 2월에 난리가 났다가 이제 신천지가 다 잡혔어요. 신천지가 다 잡히고 신천지 코로나가 다 잡히고 미국이 2020년 3월에 막 난리가 났어요. 코로나가 사망자가 너무 많고 막 장례를 못 치르고 뭐 영안실이 없고 난리가 났어요. 냉동차가 막 길거리에 막 생기고 그런 시기에 락다운이라고 학교랑 공공기관이랑 뭐 몰 같은 곳을 다 닫으라고 해가지고 회사도 다 닫으라고 해서 전부 다 닫은 거예요. 학교가 닫아버렸어요. 3월에. 그래서 학교 닫자마자 저는 비행기 티켓을 사서 한국으로 갔어요. 제가 폐가 안 좋아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서 그때는 많이들 그랬을 수도 있는데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서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가서 아이를 한국 일반 유치원에 보냈어요. 집 앞에 있는 일반 유치원에 사립 유치원에 보냈어요. 근데 사립 유치원에 보냈는데 한 4일쯤 다닌 날 저희 애가 말을 못했거든요. 원래는 말을 못했어요. 단어만 했어요. 단어만 한 20개 정도 했는데 갑자기 4일째 보낸 날 자기가 유치원에서 다른 애들한테 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문장으로. 그 다음날도 또 그날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와서 다른 애들한테 들은 말을 집에 와서 또 문장으로 말하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애가 갑자기. 그래서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프리스쿨 다닐 때 반 애들이 말을 못했구나 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말을 애들한테 별로 많이 안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국 유치원 다니면서 갑자기 말을 했어요.